여러분, 이응이요, 이응이응. 오늘은 제가 앞트임 복원한 지 한 달 정도가 지나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전 영상에서 궁금해 하셨던 부분이랑 제가 느낀 점 이렇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때 보시고 좀 좋게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조금은 뭔가 마음의 안정이 됐는데, 제가 스스로 느끼기에는 아직은 쌩얼로 어디에 나가거나 쌩얼인 채로 뭔가 예쁘게 영상을 찍거나 할 수 있는 레벨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가장 많이 문의 주시는 게 당연히도 제가 그때 안 써놔가지고 병원 문의는 안 받는다고 써놨어야 됐는데 안 써놔가지고 병원에 대한 문의가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댓글로 알려드릴 수가 없다고 적긴 했는데 DM도 조금 많이 오더라고요. 병원 정보라는 거는 일단 법이 어떻게 제정이 돼가지고 예전부터 어디 병원에서 했다라는 걸 알려주면 안 되게끔 변했어요. 그게 또 이미지 관리하는데 더 좋을 거 아니야. 이 사람이 이렇게 다 알려주고 친절하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치만 알려주면 안 되면 좀 치사한 느낌이 나잖아. 그래서 저는 알려주지 못합니다. 이니셜, DM, 메일, 댓글 다 안 돼요. 그리고 스테리 테이프를 붙이냐는 질문도 있었는데 이것도 병원을 유추해보기 위한 댓글이었겠죠? 이거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잘 없기 때문에 패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앞트임 복원을 왜 했는지, 왜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이제 질문이 있어가지고 알려드릴게요. 원래 성형수술이라는 거는 남들이 나를 보는 것보다는 내가 나를 봤을 때 뭔가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생기면은 하는 거잖아요. 이 앞트임 복원을 하기 전에도 나가면은 다들 이쁘다고 해주고 못생겼다는 생각을 안 했어요. 얼태기가 올 때도 있지만 이것 때문에 오는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거울을 이렇게 봤는데 내가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이 비쳐 보이는 거예요. 내 얼굴에서 나타나지 않았으면 제가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의 얼굴이 보이니까 이것 때문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앞트임 복원을 하게 됐습니다. 외모적으로 막 스트레스를 받고 내가 너무 못생겼어 이래서 한 게 아니라 난 너무 예뻐 다 사람들이 다 나보고 예쁘다고 해줘. 그래서 좋은데 내 눈에 비치지 않았으면 좋겠는 사람이 비쳐가지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안 비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반응은 이제 인상이 조금 순해졌다, 내가 원하는 대로 순해졌다고 해주시기도 하고 예뻐졌다고 해주시기도 하고 예전과 비슷해졌다, 예전으로 돌아간 것 같다, 이런 반응들도 있어가지고 감사했습니다. 너 이거 수술이 조금 잘 안 된 것 같아 라고 하면 하루 종일 거울 보고 그거 생각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멘탈이 조금 약하거든. 멘탈 약한 거 가지고도 뭐라고 하지 또 마세요. 그냥 뭐라고 하지 마 그냥.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느낀 점은 언제 좋아졌냐, 언제 제일 흉이 올라오고 언제 좋아졌냐, 이걸 묻는다면 원래 병원에서는 한 달 차에 가장 심해요 하는데 지금 한 달 차거든요. 제 경우에는 2주차 때 가장 심하게 올라왔고 가장 볼록하고 뻘겋고 막 멍도 조금 있고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점점 더 안 좋아지겠지? 지금 안 좋으니까 한 달 차에 안 좋아진다 했으니까 이만큼 더 안 좋아지겠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치만 3주차가 되니까 이게 서서히 가라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조금 더 빨리 회복을 한 케이스입니다. 딱 판판해졌어요. 볼록 튀어났던 흉이 판판해지고, 근데 완전히 나은 건 아니고 여전히 붉은기가 있고 볼록한 기운이 있긴 있지만 화장을 했을 때 좀 많이 가려지는 느낌? 많이 가려졌죠? 가려졌습니까? 실밥을 뽑고 2주차가 되는 그때쯤에 흉도 점점 심해지고 하다 보니까 수술을 조금 덜 한 것 같은데 어떡하지? 재수술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지금도 조금 덜 막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조금 더 지켜봐야 되긴 하겠지만 이게 최종 결과인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거의. 그리고 눈이 좀 많이 패인 느낌이에요. 이렇게 둥글게 이렇게 패인 느낌. 눈 앞머리 모양이 이렇게 뾰족한 게 예쁘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이제 앞트임 복원을 하시면 안 되겠고요. 동그래지니까. 오히려 이렇게 봤을 때 앞트임을 한 것 같은 이 모양이면 앞트임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제 앞트임 완전 티나네 뒤에서 깔 수 있는 그런 모양입니다. 사람들 몰라 뭘 했는지. 그래서 눈 앞머리가 둥글거리는 게 또 컴플렉스가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 아이라인으로 조금 트면은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아이라이너로 앞트임이 될 정도로 여길 트지 말고 저는 밑에를 항상 트거든요. 밑트임을 하는 거야. 이렇게 살짝 이렇게
눈 모양이 너무 둥구스름하지 않게끔 됩니다. 살짝 뾰족한 느낌이 가해지면서 자연스러워져 보여요. 그리고 전에도 말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수술하는 도중에 여기 수술 먼저 하고 여기를 했거든요. 일사천리 타삭 됐어. 여기는 뭔가 조금 이상해. 뭔가 살이 부족한가 봐. 여기서 당겨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당겨지는 거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아픈 기억이 있거든요. 비절개 뒤밑트임을 했을 때 그때 느낌이 조금 나더라고요. 여기를 건드린 건 아니지만 여기 살이 조금 당겨가면서 눈이 살짝 뜨는 힘이 좀 줄어들었다? 이 느낌이 조금 있더라고요. 이거에 되게 제가 민감하거든요. 이쪽이 원래 뜨는 힘이 조금 약해가지고 쌍꺼풀 라인도 옅게지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는 쌍태를 붙이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촬영할 때 쌍태는 무조건 붙여야지, 그리고 렌즈는 무조건 껴야지, 이렇게 두 개를 적어놨어요. 트임이 되어 있었을 때는 눈이 좀 세 보이는 느낌이 있다 보니까 렌즈를 작은 걸 낀다든지 좀 렌즈를 안 껴도 어느 정도 눈에 존재감이 빡 있어가지고 괜찮았거든요. 나름대로 그게 어울렸거든요. 근데 여기를 막다 보니까 그 느낌이 사라져가지고 눈에 생기가 없어 보인다든지 이런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수술 부위가 아직도 붉은기가 남아있고 앞쪽에 여기 들어가는 부분이 다크서클 색깔이에요. 그래서 뭔가 음침하고 음울해 보이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화장으로 여기를 항상 메꾸잖아요. 너무 단점만 얘기한 것 같은데 장점을 뽑자면 정말 많죠. 기본 카메라로 찍었을 때 나는 이것보다는 더 막혔으면 좋겠다. 자, 기본 카메라로 이렇게 찍으면은 눈이 조금 몰려 보이거든요? 지금도? 예전엔 이 정도 아니었는데. 근데 지금 와서 후회해봐야 뭐하냐. 병원 가가지고 이거 덜 막힌 것 같은데 공짜로 해주실래요? 했는데 공짜로 해준다고 하면은 땡큐지만 안 해줄 거 아니야. 이거를 또 하면은 쉽게 좀 생각할 수 있는데 살이 어느 정도 필요한 수술이어가지고 너무 많이 하게 되면은 다른 이상이 생길지도 몰라요. 그래서 좋은 점은 이제 인상적으로 좀 착해졌다라는 소리를 많이 듣고요. 조금 착해진 것 같다 많이 듣고요. 제가 뭐 밖에 나가질 않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을 만나질 않았는데 예전보다 나아졌다. 이제 수술 안 해도 될 것 같다 라고 하더라고요. 여기저기서 그렇게 칭찬을 조금 해주셔가지고 조금 힘을 얻고 있습니다. 비록 내 쌩얼은 나만 알고 있긴 하지만 파여있고 기력 없어 보이고 그렇지만은 사람들이 그렇게 칭찬을 해주니까 땡큐 감사합니다. 땡큐. 그리고 추가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 수술을 하기 전부터도 계속 문의가 있었던 건데 비절개 뒤밑 트임 영상을 제가 올렸었잖아요. 그래서 그거의 경과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그거 하고 나서 불편감 때문에 바로 제가 눈을 다 뒤집어 엎었잖아요. 여기 위 트임도 하고 뒤밑 트임도 절개로 다시 하고 쌍꺼풀까지 다시 했는데 그래서 비절개 뒤밑 트임의 경과 몇 년, 1년, 2년 지났을 때 어떻게 되는지 다시 돌아오는지 그런 걸 몰라요. 그리고 저는 그거를 추천 안 한다고 얘기도 했었고 비절개 뒤밑 트임은 정말 저한테 안 좋은 기억이죠. 그 부분 마취로 해가지고 그 수술 과정이 느껴지는 게 좀 안 좋기도 했고 그리고 절개로 한 수술에 대해서는 뒤밑 트임은 굉장히 만족합니다. 왜냐면 회복도 더 빨랐고 눈이 편안한 것도 더 편안하고 효과도 훨씬 좋기 때문에 한숨밖에 안 나오네요. 그냥 뒤밑 트임 자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주변에서 굉장히 안 좋은 반응들이 너무 많아. 다들 뒤밑 트임은 완전 하면 안 되는 거다. 금지다. 하면 안 돼. 잘 된 사람 본 적이 없다. 완전 티난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렇게 티난다고 생각한 적이 없거든요. 티나네요? 이렇게 봤을 때 뒤밑 트임이 티가 나지 않잖아요. 뭐 해도 꼬막 눈이긴 하지만 단 한 때에 비해서는 많이 트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원래는 초기에는 이만큼 트잖아요. 근데 이만큼 돌아왔잖아? 이게 붓는다고 표현을 하잖아? 이만큼 내려놨는데 이렇게 서서히 올라오는 거야. 그러면은 이제 수술 처음 했을 때에 비해서 너무 많이 올라오니까 이게 한 거야 만 거야 안 한 거랑 똑같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비포 사진이랑 지금 한 사진이랑 비교를 해보면은 비포는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 이만큼 되어 있는 거예요. 효과가 괜찮은 것 같아. 난 좋아. 자연스럽고 좋아. 저는 뒤밑 트임을 한 상태잖아요. 옆에서. 근데 뒤트임, 밑트임 이런 거는 진짜 완전 티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린가? 저는 소심하니까 그렇게 생각해요.
완전 까이고 있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솔직히 알고 그러면 진짜 개 나쁜 사람인데 모르고 그랬으면 그냥 잘 모르는 사람인 거지, 성향에 대해서. 티가 굉장히 나게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안 한 것처럼 해주세요 해가지고 쌍수를 굉장히 속상 커플처럼 하고 자국도 안 남게 잘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전자만 보고 아, 쌍수 존나 티나. 아, 코 존나 티나. 코 성형하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 꼴 같지 않아 진짜. 뭐 어쩔 건데. 뭐 어쩔 건데 메롱? 그래서 내가 친구가 없잖아. 솔직히 지금 모든 인간관계가 파탄났어요. 아, 내가 예전에 사람 못 만났었지 이걸 인지하는 순간 다시 돌아오더라고, 그 병이. 아이씨, 미치겠는 거죠. 내가 온갖 가지 노력을 해가지고 요만큼까지 올려놨는데 그 생각이 딱 드는 순간 파시지 와르르 이렇게 된 거야. 아무튼 저는 멘탈이 강한 사람이 아니고 저도 키보드 워리어거든요. 그래서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걸 내가 못 참아. 내가 그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이어가지고. 아무튼 나는 못 넘기니까 그런 줄 알아. 나는 삭제할 거야. 나쁜 말 쓰고 막 네 얼굴 함몰되고 있다. 혹은 너 탈모 있는 것 같다. 탈모네 쯧쯧. 막 굿죽 온 것 같다. 수술 잘못된 것 같다. 이런 진짜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들은 삭제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성형 후기를 볼 때도 후기를 보고 여기에서 영감을 받아서 아, 얘 때문에 수술을 했어. 이게 아니거든요. 나는 이렇게 병원을 정했고 나는 이런 루트를 통해서 회복을 했고 이렇게 관리를 했고 이게 완성이다 라고 그냥 보여준 거야. 그래가지고 그렇게 보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너무 내가 못생긴 얼굴이지만 그 당시의 모습을 누가 보여주고 싶어 해요? 보여주고 싶어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보여주고 조회수를 조금 먹겠다 이거야. 이것도 조회수를 조금 빨아먹고 하겠다는 그런 의도지 여러분이 성형을 하길 원해서 찍는 영상이 아니에요. 예전 모습을 이제 간직하고 싶은 그런 경향이 크거든요. 비포 애프터를 보는 걸 좋아하거든요, 평상시에. 내가 예전에 이렇게 생겼는데 이런 변화를 겪었구나. 이거를 기록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고 조회수 빨아먹는 용이기도 하고 내 의도 속에 여러분들한테 성형을 해라라는 그런 의도는 전혀 없어요. 그런 거 시술 후기 이런 게 조회수가 잘 나오니까 올리는 거지. 매번 무슨 수술을 할 때마다 본판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걸 느끼거든요. 그래서 남들 성형 후기 잘 됐건 말건 내가 잘 되는 게 중요해가지고 너 따라서 했는데 너 이거 잘못됐으니까 너 욕 먹어라. 욕 바가지로 먹어라.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아무튼 정말 킹받는 일들이 많답니다. 이제 수술하고 제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어서 메이크업을 바로 했거든요. 한 며칠 지나가지고 실밥 있는 채로도 했거든요. 수술하면은 안 하는 걸 권장하긴 하는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생기면은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의사가 수술을 개떡같이 해놓고 여기 실밥을 제대로 고정을 해놓지 않고 막 대충대충 해놨으면 화장을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오염된 걸로 화장을 하면 안 돼요. 화장은 되게 살살 할 거란 말이야. 살살 하시는데 지우는 거를 물 닿지 말라고 하는데 어떻게 지우냐 모를 수가 있어. 저는 클렌징 티슈 눈에다가 이제 화장을 할 때는 안연고 거기서 수술을 하면 안연고를 주거든요. 실밥이 있는 경우에. 그러면 안연고로 지우면 돼요. 안연고가 기름진 성분이 많거든. 누가 이렇게 빡빡 지워. 방금 지금 수술을 했는데 여기 조금만 당겨줘도 여기 통증이 느껴져요. 화장은 안 하는 게 좋지만 하게 됐다면은 이렇게 지워라. 일단 클렌징 티슈 알맞게 접어요. 딱 이렇게 모서리가 생기잖아. 모서리로 이렇게 지우는 거예요. 1차적으로 이렇게 지워. 겉에 부분을 많이 문지르는 것보다 그냥 얹어놨다가 살짝 밀어. 살짝 이렇게 살살살 지워줘요. 눈 앞쪽을 이제 수술했으니까 여기 지우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걸 갖다 놓고 이렇게 막 비빌 수가 없잖아요. 다 지워 그냥. 싹 다 지워. 근데 사실 여기 눈 수술하면 여기까지 이렇게 빡빡 지우는 게 안 되거든요. 당겨져가지고 아파. 여기 안쪽에 뭔가가 있는 느낌이 들면서 통증이 있습니다. 보통은 화장 언제 하냐면 화장은 실밥 풀고 다음날 부터 할 수 있고 진한 화장, 마스카라 이런 거는 좀 더 지난 다음에 하라고 하는데요. 저 원래 마스카라를 안 해요. 아이라이너는 잘 지워지고요. 안연고를 눈 앞머리에다가 짜요. 제가 이번에 수술했을 때는 이것보다 조금 더 기름진 제품을 썼거든요. 그래가지고 더 잘 지워졌어. 다음이 면봉을 뜯어가지고
여기를 이제 닦아줘요. 슬슬. 연고를 바를 때처럼 슬슬 닦아주면 돼. 여기 깊은 부분은 저걸로 하기 어려우니까 이렇게 화장품 녹인 다음에 이렇게 닦아주면은 녹아 나와요. 앞머리 쪽 톡톡톡 해가지고 녹아 나와요. 이렇게 지워주면 돼. 지워주면 눈이 여기가 퀭하죠. 퀭합니다. 여기는 근데 이렇게 잘 겉대가 판판하게 막혔는데 여기는 파여있어요. 이렇게 파여있어. 이게 불만이에요. 그리고 화장을 하지 말라는 이유랑 렌즈를 끼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자극을 주기 때문인데 렌즈 같은 경우에는 본인 눈이 크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넣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넣었고 물 세안을 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평소에 물 세안으로만 세안을 한다면은 화장을 하면 안 되죠? 밑도 끝도 없이 하지 말라고 했다고 그냥 정말 이거 하면은 죽을 것처럼 그렇게 리액션을 할 필요는 없어요. 물 묻히지 말고 연고로 살살. 나 지우는 것까지 알려줬으니까 이젠 됐죠? 안녕?